차는 다니지만 도로가 아니다. 차를 갖고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을 하지. 많이 황당했고요. 사고는 났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고였고. 교통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도로 외 구역을 아십니까? 억울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이번에도 역시 사고 지점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지금 진입금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쪽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좌회전해서 나가지 않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랑 추돌했던 상황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진입 금지 표시를 어기고 직진하는 바람에 제보자와 충돌하게 된 것. 그런데 진입금지 도로로 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나니까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저의 과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황당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 금지 표시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보험 결과는 처음에는 7대 3이 나왔고요. 제가 불복을 해서 차후에 다시 판정이 났는데 5% 정도 더 감해진 75대 25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였다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였다면 뭐 10대 0이나 뭐 9대 1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도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는 모두 도로 외 구역일까요? 공로, 그러니까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보통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어서 그 안은 도로 외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일반 주거지 안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도로 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으면 도로 외 구역인 사유지. 차단기 없이 외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면 도로라는 건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뭐 이렇게 단속이나 뭐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권한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도로와 같은 정도의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좀 개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인사사고는 어떨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자동차가 커브길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합니다. 당시 차로에 앉아있던 어린아이는 목뼈가 골절되고 말았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딱 그어져 있는데 그거 넘었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 외에서도 인명피해 사고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데 종합보험을 들은 이유가 그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종합보험 들어놨으니까 종합보험 든 사람은 무조건이 없다. 형사적인 처벌은 안 하는 거죠. 문제는 아파트 단지가 주거지다 보니 인사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만나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확히 사고 난 지점은 여기 요쯤 정도 되고요. 지금 사고가 난 지 지금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키드 마크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 긁힌 사고가 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스키드 마크. 그날의 일은 제보자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딸아이는 동생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는데요.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느닷없이 돌진한 차량이 아이를 덮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차에서 타격을 당하고 이쪽으로 한 2, 3m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당하고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요. 그 미만의 축착 손상이랑 그다음에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예 의식조차 없었었고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아이는 다행히 회복이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트라우마가 병원을 못 가요. 이렇게 가운만 입은 걸 봐도 많이 좀 소스라치고 해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조기 퇴원을 서둘렀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볼까요? 회전 교차로를 지나던 중 연석을 밟고 진행 방향이 바뀌어 그대로 아파트로 돌진합니다. 사고 당시 경비실에는 경비원들이 근무 중이었다는데요.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몸을 돌리다가 조금 반사신경이 좀 느렸으면 차라리 안 다쳤는데 반사신경이 빨리 돌아더니 그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이 양반들 다치고. 그때 여기 몇 분이 계셨어요? 두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제가 앉아있다가 아령으로 저희 창문 두들겨 부셔가지고서 절로 나왔어요. 이 아령으로 여기를 치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급하니까. 예. 여기 부신하면은 자기도 터지니까 탈출해드려요. 도대체 가해 운전자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낸 걸까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해 운전자 좀. 가해 운전자는 일단 차량에 내려가지고 망연한 표정으로 이제 도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별다른 저건 없었고요. 예, 신체적으로 외상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약간 찰가상 정도. 왜 사고가 났다고 하는지 못 들었어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차주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 아니라 가해 차주의 운전 미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가운데 4가지 항목에 정확히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3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미상의 속도라고 하는데 분명히 50km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중앙선을 넘었고 인도 침범을 한 4가지에 대한 항목이 모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10월 28일 날 경찰에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3일 만에 이것도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의 근거는 지적도상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즉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공로상에 이제 보도가 되겠고요. 요 구간은 보도처럼 보이지만은 보도는 아니고 보행 구간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여기는 여기까지가 보도고 도로에 속한 도로 공간이라고 보고 요 안쪽은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파트 공간이라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이쪽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법령으로는 처벌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같은 사고, 다른 처벌, 도로보다 더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건데요. 아니요, 오히려 인도보다 더 안전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죠. 저는 아파트 사유지라는 지역이 어떻게 이 차와 더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게 법의 맹점에 의해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저희 가족, 저 딸이 겪게 될 고통이 이번에 느꼈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운전자 중심의 법이기 때문인데요. 1981년에 만들어진 교통사고 특례법은 자동차의 어떤 확대 해석을 위해서 만든 중심이 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법의 개정도 중요하고요.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종합보험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하는 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낡은 법의 개정과 함께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죠. 그중 하나가 교통안전공단의 무료 안전점검인데요. 매년 50개 선, 55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의 교통 안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4월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아 횡단보도,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곳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안전점검 이후 실제로 사고가 감소했을까요? 개선 이행률이 40% 이상인 아파트 단지 11개 단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건수는 22% 정도 감소했고요. 사상자 수는 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의 구역이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제보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다는데요. 옆 차로에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하더니 중앙선을 침범해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서행 중이었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중앙선 침범해서 제 앞 범퍼 쪽을 추돌한 사고였어요. 일반 도로였다면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되죠. 하지만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고가 나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이라서 사고가 나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 주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대형 보험사의 분석 결과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 해에 무려 25만여 건, 전체 교통사고의 16%나 된다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지역도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도라든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것들도 정립이 돼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일 내에서는 스쿨존과 비슷하게 30km 미만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도로의 지역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특히 우리나라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이 워낙 많고 대학 구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실화된 선진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